어둠이 내려앉은 경상북도 의성의 한 시골 마을에 서 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골목 전체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20채가 넘는 집들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겨우 3채뿐이라고 합니다.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 어른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녹슨 철봉만 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의 나이가 65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는 전체의 5.6%에 불과하고 65살 이상 노인이 40%에 가깝습니다. 이곳의 소멸 위험 지수는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뒤에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붙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다는 슬픈 풍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 사라질 때마다 이 마을을 지탱하던 지방정부의 곳간이 어떻게 함께 무너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구 감소를 인구 통계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이라는 냉혹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떠나면 돈도 함께 떠나기 때문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6.6%, 고위험 지역은 13.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림의 10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붕괴의 과정을 세 개의 문으로 나누어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떠나면 세금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곳간이 어떻게 다시 사람을 내쫓는지, 마지막 그 악순환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살림은 크게 세 개의 물줄기로 채워집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걷는 지방세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이며, 세 번째는 각종 보조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걸린 물줄기가 바로 스스로 걷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라는 물줄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 나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재산세가 그 핵심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떠나면 집을 사려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취득세가 거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에 매기는 재산세마저 쪼그라듭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령화라는 두 번째 칼날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은 소비도 하고 세금도 냅니다. 하지만 은퇴한 노인은 소득이 줄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재산과세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걸을 돈은 마르는데 써야 할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복지와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비어가는데 국간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커지는 기묘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이 구멍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물줄기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둔 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나눠줄 목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지방 교부세가 12%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무려 4조 원이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자체 수입도 마르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마르는 이중의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이 교부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살림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던 지역에 그 젖줄마저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도로를 새로 깔 것인가 아니면 낡은 다리를 고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사치가 됩니다. 당장 노인들의 복지비와 공무원 인건비를 대기해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세금이 없으니 학교를 유지할 수 없고 세금이 없으니 병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지방에서 13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는 그 지역에 남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병원이 사라지면 노인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도시로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 세금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세금이 다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실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전체 인구는 5만 명 남짓이지만 그 가운데 40%가 노인입니다. 이곳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소멸 고령 지역의 빈집 비율은 15.9%까지 치솟았습니다. 10집 가운데 한 집안이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 지역의 빈집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전국의 빈집 가운데 6만 1,000채가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그저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며 남은 주민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아쇠가 됩니다. 정부가 50억 원을 들여 800일은 채를 철거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붙는 물 한 바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의 붕괴는 이 흐름을 더욱 가파르게 만듭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같은 지방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지역을 떠났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만 4년 동안 3만 5천 명이 넘는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3%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쫓아 떠난 사람들의 발걸음이 곧 세금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거대한 이동이 된 것입니다. 남겨진 지방은 세금을 낼 사람도 세금을 거둘 산업도 함께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이 소멸을 부르는 도미노의 정체입니다. 앞에 조각이 쓰러지면 뒤에 조각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한 가지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의 재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재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금이 마르면 서비스가 줄고 서비스가 줄면 사람이 떠나며 사람이 떠나면 다시 세금이 마릅니다. 이 고리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미노 앞에서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이 길을 걸었고 뼈아픈 실패와 함께 몇 가지 실마리도 남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이를 키울 학교가 있어야 하며 아플 때 갈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의 창업과 사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확대됩니다. 세금을 걷는 대신 오히려 깎아주면서 사람과 기업을 붙잡으려는 역발상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하나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거대한 물길 자체를 돌려놓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시골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지방이 내일의 도시가 될 수 있고 지방의 붕괴는 결국 나라 전체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너진 곳간만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